목요일 뉴스특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첫 번째 주제를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월급 따지면 똥개다. 글쎄요, 총각 내 야채 가게도 정말 갑질을 한 걸까요? 또 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입니다. 이 채소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로 연매출 400억대, 이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총각 내 야채 가게의 이영석 대표가 그 성공 이면에 이 가맹점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조 변호사님. 네. 아직 저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영석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소 창업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고요. 뭐 동네에서 뭐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하면 되게 잘 알려져 있고 뭐 배달해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주부들한테는 다 알려져 있는데 뭐 이분에 관련된 그 입지전적인 그 사실이 사실상 채소 가게를 기업의 반열에까지 올린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만화 10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관련된 그 실화들이 그 에피소드들이 뮤지컬하고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동일 인물인가에 관련돼서는 모르셨겠지만 이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 실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영석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저도 전국에 참 매장이 많아서 가본 기억이 있는데 네. 트럭 행상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점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아마 1998년도부터 오징어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트럭으로 일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야채를 팔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총 매출이 연 387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43개인데 연평균 매출이 약 8억 정도. 각각 가맹점마다요. 가맹점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2016년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한 건데 이분의 이제 그 철학을 좀 보면은 이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 해줄 때 그게 비로소 서비스다. 이런 상당히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를테면 나이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야채 가게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물건 사는 거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이 병원 같은 데 가는데 모셔드릴 수단 이런 거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또 장사하고 관계없이 모셔다 드리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아름아름 입소문이 엄청나게 났었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손님을 가족같이 대했다. 예. 이 이영석 대표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과거에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 창업할 때, 팁 받는 채소 장사가 되겠다. 탕수육시키면 군만두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주거든요. 그렇죠. 정말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서비스거든요. 또 어머니가 짐을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대신 옮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짐도 옮겨드리고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은 계시는데 병원에 가던데 손이 부족하시면 가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더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뿌린 씨앗이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저희까지는 청년 창업의 신화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영석 대표. 이 정도면 된대.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이 성공 신화의 그 이면에 갑질의 신이다 이런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논란이 뜨거운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장사의 신 얘기해봤다면 여기까지 갑질의 신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조 변호사님 열정페이 논란, 그러니까 똥개 마인드, 일배움에서 돈 받는 건 도둑놈식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이런 갑질의 일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 부분이 지금 본인의 책,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 자체는 물론 이제 본인이 무언가를 성공하고 싶으면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해라는 취지인 걸로 지금 적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뭔가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사실상 뭔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사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월급은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똥개 마인드다. 이분이 하는 교육 자체가 2주에 한 번씩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똥개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참 방송에서 말하기도 불편한 건데 이분이 나누는 건 똥개와 진돗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똥개 마인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을 하면서 월급은 언제냐? 월급을 따지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은 언제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 그 사람은 똥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돗개 마인드는 뭐냐면 예. 일을 열심히 배우면서 나는 그런 일을 성공하려면 어떤 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하고 뭐라 그럴까? 진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진돗개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 마인드와 진돗개 마인드를 나눠놓고 이 똥개 마인드, 똥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뭐 그렇죠. 똥개친도 예. 이렇게 나눈 건데 뭐 거기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전 이 부분이 제일 걸려요.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너 똥개야 진돗개야 물어본 다음에 따기를 때렸다는 건데 조 변호사님 직원의 따기를 때리는 그 프랜차이즈 오너 뭐 사장이 있는 겁니까? 뭐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범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그 당사자들이 해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부분을 좀 보면 뭐 서로 연출된 각본회에서 때렸다라는 이런 그 당사자의 해명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대표 이영석 대표에 관련된 부분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뭐 그 서로 합의하에 뭐 교육 과정에서 따기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면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준비한 거 또 보실게요. 왜냐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도 또 하나 있어서 뭐 따기를 때리거나 뭐 열정페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선물 내기도 또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스승의 날이나 생일이 되면 네. 뭐 선물을 요구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분이 아마 단톡방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본사 차원에서 이분의 어떤 생일이 되면 가맹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일 축하 글이라도 올려라 하는 거를 공공연히 띄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아마 그 단톡방에다가 본인이 갖고 싶은 스쿠터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오토바이. 예,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사줄 사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으로 손들은 사람, 제가 살게요 한 사람이 이 스쿠터를 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은 반은 자신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본인의 생일 때 축하 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또 올리는 거예요, 단톡방에. 괘씸한 놈들.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등등. 그러면 이건 거의. 괘씸한 사람들 뭐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강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갑질 논란보다는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건 심각한 것 같은데 조 변호사님, 이게 다 모든 게 500만 원을 본인이 내고 하는 똥개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내고 본인이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 교육을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면 그래도 또 돈에 관련된 부분을 본인이 내고 또 뺨까지 맞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는데, 사실상 이게 본사에서 5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상 가맹점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게 뭐 자체 가맹점 본사가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뭐 이익을 착취한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불필요한 교육들을 상정해가지고 금원을 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이영석 대표가 시킨 교육도 이런 일환이 일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또 예. 저는 좀 의아했던 점이 모든 기업 내에 자체적인 규칙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죠. 이곳의 규칙은 좀 특이한 게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맹점이 뭐가 문제가 실제로 있냐면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좀 이 차별화가 좀 돼 있어요. 외부에서 이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본사 직원을 이 본사에서 월세를 주고 권리금도 대주고 인테리어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가맹점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름대로 안에 내규라고 그럴까요?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1초만 지각해도 벌금 10만 원. 그 다음에 진짜 10만 원을 내게 할까요? 그 다음에 금연 이제 금연 시키는 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적발됐는데 다시 피우다 걸리면 이제 그 가맹점에 지원했던 거 10배를 내라는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무가 좀 불량하다 해가지고 아마 저 같은 겁니다. 강제로 데려가서 그 미용실에서 이발도 시키고 예. 그것도 무엇보다도 제일 저는 황당했던 게요. 아직 너는 이성을 사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귀는 연인을 그 어떤 이별하라고 헤어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예. 저거 한번 다시 규칙 보실게요. 화면을 보면 글쎄요,
뭐 심정, 좋은 취지인 건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강제로 하면 그것도 윗사람이요. 저게 진짜 갑질이고 요즘 그렇죠. 프랜차이즈 갑질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더 주목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저기에 변명하지 마라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보면 약간 그 본인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개인에 관련된 욕구라든지 이런 거 다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게 되게 그 강령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뭐 고시생이나 뭐 군대에서나 지킬 법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따르라 이런 부분들이 업주들한테는 되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일선에서 조직폭력배 강령을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모든 조직폭력배들도 나름대로 내부 강령이 있어요. 그들만의 룰이 예, 있겠죠. 그들만의 그 강령을 읽어봐도 이런 잔인한 그 강령은 없어요. 그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져라, 강제로 끌고 가서 이발시키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은 없고 1초에 벌금 뭐 10만 원씩 내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저희 뭐 채널에 한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저 화면도 잠깐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저희가 짚어봤던 쭉 밝혀봤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영석 대표와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영석 대표 이 논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이번 일은 너무 죄송하게 됐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 같아서 잘못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열심히 대책 세우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영석 대표가 이렇게 직접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일종의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는데 누리꾼들의 여론을 보니까 좀 쉽게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게 뭐 뺨 때리고 욕설하고 스쿠터 사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그 대단한 갑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영석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사과의 취지가 나는 성공만 시켜주면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사과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꼭 굳이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진 않았다는 여론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과로 쉽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죠. 마지막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많지만 특히 이 따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설에 오르기 때문에 예. 이 따귀 뺨 때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영석 대표 직접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이영석 대표로부터 따귀를 맞은 바로 그 점주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저희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은 뭐였는지 그 점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저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하고 짜고 친 플레이거든요. 제가 먼저 자청해가서 정말 나 절박해서 온 건데 성공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빵한테 제가 어느 날 부탁을 했죠.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빵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죠. 둘이 있을 때 아무리 혼나봐야 정신 못 차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창피하다시피 그렇게 강하게 혼나야지 제가 자극이 확실히 될 걸 잊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일단 본인께서는 짜고 친 플레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때려달라고 하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뭐 액면 그대로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예. 자,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에 교육생들을 집합시킨 상태에서 누군가 강한 자극이 필요하니까 좀 아주 강하게 혼을 내달라. 강하게 혼내달라는 게 따귀 때리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승낙을 받고 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교육이든 폭력을 수반한 교육은 교육이 이미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서 이미 어긋났고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 한마디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치자고요. 때려달라고 해서 짜고 쳤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기망한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기망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육생들을. 이거는 이런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 해명이 나오면 오히려 이영석 대표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예. 조 변호사님, 뭐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인들은 쇼라고 하거든요. 네. 뭐 본인도 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일단 폭행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그 처벌화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실관계인지를 모르겠지만 본인이 때려달라고 그래서 맞았다라고 또 연극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형사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진술을 해준 이 그 동생이라는 업자가 관련돼서 대표에 관련된 눈치를 보면서 한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김 교수님 또 예. 아까 그 인터뷰에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가맹점주가 이영석 대표를 대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참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그 얘기하게 되는데 대빵이라는 말은 사실상 일반인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범죄단체라든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어떤 용어거든요. 뭐 두목 또는 수괴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대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만 순화하자면 상식적인 조직에서는 저런 단어를 쓰지 않기 안 때문에. 쓰죠. 저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예. 뭐 본인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날의 신화를 올리기까지 이제 다소 무리하고 욕설도 했다 뭐 인정 다 했지만 이제 저런 언어가 공공연히 쓰인다는 것 자체를 볼 때는 이영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피라미드 형태로 쭉 하부 구조가 형성된 그런 문화가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다분하게 갑질도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깐 저 화면 보시면 뭐 즐기면서 일하는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해서 뭐 월화수목 뭐 얘기 쭉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일해라. 뭐, 네, 그렇죠. 그렇네요. 뭐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날. 물론 그 사람들끼리 조직원들끼리 파이팅을 하자. 그리고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 논란이 터지고 나서 저걸 보니까 조금 섬뜩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게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내무반에서나 붙어 있을까 봐 그런 호칭인데요. 이제 같은 그 가맹점주들이 이런 그 대화방에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달도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돼서 그 업주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부담감이 되고 압박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족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표만 느끼는 거 아니었나 이런 조금 우려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조 변호사님 이제 사실 요즘 최근에 미스터 피자 전 회장인 정우현 회장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요. 혹시 뭐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따기를 맞았다고 하는 그 업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자체도 뭐 연극이었다. 그 당 이영석 대표가 그런 가맹점주들을 뭐 심하게 대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드러난 부분만으로는 처벌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부분도 어쨌든 뭐 가맹점주들이 그 가맹 본사에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만 접을 것도 아닌데 굳이 가맹 본사랑 뭐 이렇게 적대받자 뭐가 좋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대표의 편을 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조금 의혹의 소지들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갑질 우리가 지금 외관상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미스터 그 피자처럼 이제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도 갈취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강제로 교육을 500만 원을 주고 이수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종의 선불 개념일 수도 있어요. 투자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본인 돈을 내고 주머니를 털어 그렇죠. 내고 똥개 교육 일명 그렇게 불렀던 네. 것도 문제가 만약에 깊이 보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금원도 뭐 합리적 이유가 없이 그냥 강요를 했다거나 그리고 사실상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갈취의 형태를 띄었다거나 그리고 이런 금원을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정 없는 돈을 활용을 했다면 그거는 횡령이라든지 다른 그 처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과 직접 통화한 이영석 대표는 뭐 본인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떻게 논란이 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봅니다.